기자쇼 반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허웅 씨 측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먼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갈 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등에 대한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했는데 이에 대해서 A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거죠. 자, 근데 변호사 선임이 단순한 방어 차원이 아닙니다. 허웅 씨에 대해서 이제는 오히려 내가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공격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는지 여부와 함께 또 하나, 자, 앞선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여기서 허웅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허웅 씨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주고받은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그리고 이 녹취록 허웅 씨 측에서 공개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 A씨 측을 통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흔적, 그때 치아가 깨졌다고 했는데 그 사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치과 진료 기록까지 저희 올데스타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허웅 씨 측의 입장까지도 함께 전달해서 저희는 중립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본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A씨는 누구를 선임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원 변호사입니다. 앞서 박수홍 씨 그리고 선우은숙 씨 측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사이기도 하죠. 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허웅 씨를 고소하려고 준비 중일까요? 크게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예훼손인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무고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뭘까? 이건 바로 임신 중절 부분입니다. 자, 허웅 씨는 이 사안을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서 두 번의 임신 그리고 중절 사실을 먼저 밝혔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A씨 입장에서는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즉,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비연예인, 즉 유명인이 아닌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업소녀였다라는 내용과 약물 복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A씨가 약물을 코에 묻힌 상태로 그 허웅 씨를 찾아가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라는 게 허웅 씨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A씨는 그런 적이 없다. 사생활 안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본인의 치부를 면피하려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게 A씨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업소녀 출신이다 라고 얘기한 거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업소 출신 지인을 한 명 알고 있는 것일 뿐 업소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에 대한 노종원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여성 측에서 약물을 코로 흡입했다라는 행위, 네. 그리고 여성 측의 업소녀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네. 이를 유포한 허웅 측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인 여성 A씨의 임신 중절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알게 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무고에 관한 겁니다. 이 무고는 당장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경찰과 검찰 조사, 지금 허웅 씨가 먼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건데 일단 사람들이 무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바로잡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의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서 허위 고소 고발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즉 내가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반드시 고소나 고발이 들어왔을 때 저 고소 고발이 허위다 라는 취지로 맞받아치는 게 무고죄라는 거죠. 일단 허웅 씨는 이미 A씨를 고소 고발했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는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은 방어가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고소가 됐기 때문에 입증 여부가 중요하죠. 입증이 안 돼서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하거나 또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에는
A씨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로 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허웅씨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받아 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근데 이 무고죄는 좀 굉장히 큰 죄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 무고 관련돼서도 노정원 변호사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약물을 흡입한 적이 없는데 약물을 흡입했다라고 고소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나중에 바탕으로 해서 무고로 고소 고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들려드릴 이야기가 저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허웅씨 측이 앞서 A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A씨는 허웅씨가 임신 중절을 종용하고 폭행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허웅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A씨는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 한번 준 적 있냐면서 네가 나 호텔에서 때렸잖아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허웅씨는 갑자기 무슨 일이냐 라고 침착한 반응을 보이죠. A씨는 재차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하면 사건 안 맞는다고 했는데 네가 무시했잖아 라면서 네가 호텔에서 나 때려서 치아 부러졌다고 얘기를 했고, 허웅씨는 내가 언제?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웅씨가 이걸 먼저 공개를 한 거는 이렇듯 A씨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계속적으로 허웅씨에게 얘기를 하면서 인정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그런 뉘앙스로 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A씨의 법률 대리를 담당하는 노종원 변호사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노 변호사는 저희 올데스타 측에 관련된 사진과 진료 기록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치아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앞니 쪽 아래쪽 보면 살짝 깨진 게 보이죠? 이때 허웅씨로 인해서 이렇게 치아가 깨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해 드리지만 실제로 이 치아가 A씨의 것이 맞는지, 실제로 허웅씨에 의해서 깨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그 한쪽의 주장이 이렇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14일 진료 기록부를 보면은 팁 깨진 부위, 본드 더하기 임시 필링 써 있고요. 임시로 해드릴 수는 있지만 금방 떨어질 거예요. 다시 재제작을 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은 임시로 해드릴게요 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료 기록서 그리고 깨진 사진에 대한 노종원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5월 13일 날 여성분께서는 그랜드 하이아트 텐카이라는 이자카야에서 허웅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그랜드 하이아트 호텔 산책로에서 허웅씨한테 폭행을 당해서 이빨에 금이 갑니다. 네네. 사람들이 보니까 허웅씨가 당황을 해서 그 여자분을 끌고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그때 그랜드 하이아트에서 현장 결제를 하고 그날 투숙을 합니다. 둘이서. 상해 진단서나 그런 거는 혹시 있나요? 상해 진단서는 없고요. 네. 그때 치료받은 이야기랑 그때 당시에 상해 이빨이 깨진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치료를 받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도 혹시 그럼 추가적인 어떤 고소나 조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즉, 그해 5월 13일 날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이 여성은 이튿날 5월 14일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화가 앞서 허웅씨 측이 공개했던 녹취록에 담긴 것이다. 이게 A씨 측의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허웅씨 측의 입장은 뭘까요? 허웅씨 측 김동영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쪽에서 뭐 계속 언론에 이렇게 제보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네. 당분간은 뭐 네. 그거에 관한 뭐 대응이라든가 반박 뭐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는 뭐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언론 플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그런 대응이나 반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공방하는 것 자체가 허웅 씨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건 아닙니다라고 허웅 씨 측이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이걸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진료 기록서는 사실일지언정 실제로 이 치아가 허웅 씨에 의해서 파손이 돼서 진료를 받은 것인지 이거는 현재로서는 확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종원 변호사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소고발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법리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게 입증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물적 증거를 통해서 허웅 씨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장일 뿐 절대 허웅 씨가 직접적으로 이런 A씨의 치아에 피해를 가했다는 것은 입증되거나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겠죠. 근데 허웅 씨가 먼저 피해를 주장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웅 씨를 향한 대중의 눈초리는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볼 땐 이겁니다. 허웅 씨의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양측의 주장 대 주장이 맞부딪혔을 때 대중은 좀 더 일관성 있는 얘기를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허웅 씨의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대중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왜 수사 과정에서 답변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란 얘기를 꽤 들으셨을 겁니다. 즉, 처음에 한 얘기와 뒤에 한 얘기가 달라지면은 이거는 답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이 바뀐 가장 큰 게 바로 이 책임과 결혼에 관한 겁니다. 자, 허웅 씨 측은 두 번의 임신 당시 모든 이유 연을 떠나 책임지려 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결혼은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입장을 취한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진다면서 결혼을 안 한다면 아이 엄마를 미혼모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이런 논란이 커지자 허웅 씨 측은 한 매체를 통해서 결혼을 고민하자는 말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허웅은 여자친구와 2차례 임신을 했을 때마다 결혼하려 했다고 입장을 전했는데 이건 앞선 내용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정정하려고 했다는 것, 그 자체를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처음에 허웅 씨가 먼저 입장을 냈는데 그 입장을 왜 바꾸려 했을까라고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고 이선균 씨 거론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앞서서도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이선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사안을 왜 이선균 씨의 사안과 똑같이 등치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시점에 이선균 씨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자꾸 그런 식으로 여론과 언론이 안 좋아지면은 허웅 씨 역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라고 사실상 겁박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도 결국 허웅 씨 에이전시가 본 사건과 무관함에도 저희로 인해 불필요하게 언급된 고 이선균님과 유족, 고인을 사랑하는 팬들과 소속사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앞선 입장이 또 한번 바뀐 거죠. 바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듯한 정황들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허웅 씨를 향한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고, 그 끝에 결국은 수사기관이 판단을 내려줄 때까지는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누구에게도 100%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허웅 씨, A 씨 둘 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론도 그렇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도 그렇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중립적인 시선에서 수사기관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과연 그 과정에서 양측이 얼마나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